당장 짐 싸서 나가.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합니다. 수지는 맨몸으로 쫓겨났습니다. 손에 쥔 건 결혼 반지 하나뿐이었죠. 하지만 6개월 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돈 벌게 됐다고 소문 들었어요. 우리 좀 도와줄 수 있죠? 갑자기 나타난 시댁 식구들. 수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을요. 그리고 반지에 새겨진 날짜의 비밀까지. 과연 수진의 완벽한 복수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돈도 없는 집안이 무슨 격식이야?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 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두 가족이 마주 앉아 있었죠. 한쪽은 수수한 차림의 중년 부부와 딸, 다른 한쪽은 명품 옷을 입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날은 윤수진과 김민호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38세였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죠. 그동안 작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반면 남자 쪽 가족은 달랐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여러 채 소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죠. 시어머니가 될 김옥희는 64세로 동네 대형 교회의 권사였습니다. 시내 김서연은 39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며 돈벌이에 눈이 밝았죠. 분위기는 처음부터 냉랭했습니다. 오키가 수진의 부모를 훑어보며 거만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소리에 이미 무시하는 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의 아버지가 위축된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합니다. 오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어머님은요? 수진의 어머니가 더욱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습니다. 오빠가 대기업 다니는데 집안 차이가 좀 있네요. 수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호는 그저 묵묵히 음식만 먹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남자친구 때문에 수진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오키가 갑자기 수진의 손을 잡더니 반지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민호가 준 거죠? 반지 안쪽에 뭐가 새겨져 있네요. 수진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약속의 날짜와 사랑한다는 말이 새겨져 있어요. 오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도 없는 집안이 무슨 약속이야? 이런 거 다 허세잖아. 수진의 어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오키가 손을 휘저으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민호가 워낙 착해서 그래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요. 서연이 거들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맞아요. 오빠는 너무 순진해요. 수지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키가 더욱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집안 격에 맞게 잘해보세요. 그런데 수진 씨, 인터넷 쇼핑몰은 잘 되나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그럭저럭 하고 있어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요즘 쇼핑몰 망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데요? 돈 되는 일을 해야지. 상견례는 그런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결혼 후 수진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시댁에서는 수진을 마치 가정부처럼 부려먹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갖 음식을 혼자 준비하게 했고 청소며 빨래까지 모든 집안일을 떠넘겼죠. 오키가 소파에 앉아서 수진에게 명령했습니다. 수진아, 화장실 청소 좀 해. 변기 주변에 때가 많이 꼈어. 수진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서연이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내 방도 좀 정리해줘. 옷장 정리하고 침대 시트도 갈아 끼워. 수지는 하루 종일 시댁 일만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이 없었죠. 민호는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오키가 민호에게 은근히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더 엄하게 다뤄야겠어. 너무 설설 기어다녀. 버릇을 고쳐야 해.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수지는 참고 또 참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구박과 무시가 쌓여갔죠. 어느 날 저녁, 오키가 수진을 거실로 불러앉혔습니다. 수진아,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지? 수진이 당황해서 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키가 눈을 번뜩이며 말했습니다. 쇼핑몰 정리해서 우리 집 전세금에 보태라고.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 수진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그건 제가 10년 동안 힘들게 모은 돈인데요.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뭘 당연한 소리를 해? 시집 왔으면 다 우리 집 돈이지. 따로 내 돈이 어디 있어? 수진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어요. 오키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민호야, 내 와이프 좀 교육시켜. 민호가 수진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말씀에 따라.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내줘야 해요? 오키가 벌떡 일어나서 수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못된 년이 감히 나한테. 서연도 일어서서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언니가 너무하네.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예의는 지켜야지. 수진이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왜 이러세요? 오키가 손가락질하며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사람 맞아? 너 같은 가난한 년이 주제도 모르고 건방져. 당장 짐 싸서 나가. 수진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 씨, 뭐라고 좀 해봐요. 민호는 고개를 돌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화나신 것 같으니까 좀 조용히 해. 수진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수진은 옷 몇 벌만 가방에 넣고 집을 나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결혼 반지뿐이었죠. 반지 안쪽에 새겨진 날짜를 보며 수진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날짜가 뭔가 이상해. 분명히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아닌데 왜 이 날짜를 새겼을까? 수진은 찬 바람을 맞으며 길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는 다짐을 하며 수진은 밤거리를 걸어갔습니다. 수진은 가방 하나 들고 고시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증금 30만 원에 월세 35만 원짜리 방이었죠. 방 크기는 겨우 3평 남짓했고 창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관리인이 열쇠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공용금은 따르고 밤 12시 이후엔 출입 안 돼요. 규칙 어기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책상과 침대, 그리고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수진은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눈물이 또 흘렀지만 금방 닦아냈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수진은 일자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동네 공장이었죠. 사장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네요. 힘든 일인데 할 수 있겠어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하루 8시간 시급 9,000원.
할 거면 내일부터 나와요. 수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공장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제품을 포장하니 발은 퉁퉁 부었고 허리도 아팠죠. 그래도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어봤습니다. 언니 전에 뭐 하셨어요? 손이 되게 느리신데? 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했어요. 작은 거요. 동료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쇼핑몰요? 그거 돈 되는 거 아니에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여기 왔죠. 저녁 시간이 끝나고 수진은 퇴근했습니다. 사장이 하루 일당 7만 2천 원을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시간 맞춰서 와요. 수진은 돈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샀습니다. 그게 하루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죠. 며칠 뒤 수진은 야간 아르바이트도 구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였죠. 편의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밤에는 취객도 많고 좀 힘들어요. 괜찮겠어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달 뒤 수진은 2가지 일로 15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원 월세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게 별로 없었죠. 어느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한 여성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차림의 여성이었죠. 여성이 물건을 계산하다가 수진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전에 인터넷 쇼핑몰 하셨던 분 아니에요? 수진이 놀라서 답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여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쇼핑몰 하는 사람이에요. 몇 년 전에 같은 도매처에서 본 것 같아서요. 근데 여긴 어떻게? 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쇼핑몰을 접었어요. 여성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지혜라고 해요. 의류 쇼핑몰 운영하는데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봐요. 수진이 명함을 받으며 물어봤습니다. 왜 저한테 그러세요?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서요. 한번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며칠 뒤 수진은 지혜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이었죠. 지혜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쇼핑몰 운영 보조로 일해 보실래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급여는 월 200만 원이고 쇼핑몰 운영 노하우도 배울 수 있어요. 수진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꼭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수진에게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상품 촬영부터 상세 페이지 작성, SNS 마케팅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랑 블로그가 중요해요. 예쁜 사진 한 장이면 매출이 2배로 뛰기도 하거든요. 수진이 열심히 메모하며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을 예쁘게 찍을 수 있어요? 지혜가 실제로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조명이 제일 중요해요. 자연광을 활용하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배경도 깔끔하게 정리하고요. 수지는 매일 새로운 걸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었죠. 한 달쯤 지나자 지혜가 수진에게 제안했습니다. 수진 씨, 본인 쇼핑몰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때요? 수진이 놀라서 답했습니다. 저요?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초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나 인스타그램 마켓으로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망설이며 물어봤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수진 씨는 이미 경험도 있고 열정도 있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그날 밤 수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쇼핑몰을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면서도 두려웠죠. 하지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하겠어. 시댁 식구들한테 당한 걸 반드시 되갚아주겠어. 수지는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개설하고 의류 판매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개씩 팔렸습니다. 수지는 매 주문마다 정성껏 포장하고 손편지도 함께 넣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손편지가 진짜 효과 있어요. 고객들이 감동받아서 재구매율이 높아지거든요. 수지는 모든 주문을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죠. 한 고객이 리뷰를 남겼습니다. 사장님이 손편지까지 써주셨어요. 옷도 예쁘고 정성이 느껴져요. 재구매 의사 100%입니다. 그런 리뷰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했죠. 2달이 지나자 수지는 월 3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공장과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쇼핑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됐죠. 수지는 고시원에서 나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작았지만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창문을 열며 수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열심히 해야 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도 새로운 희망이 빛나고 있었죠. 3개월이 지나자 수진의 쇼핑몰은 급성장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000명을 넘었고 매일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죠. 지혜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속도면 곧 월 1,000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안 도와줬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지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실력이에요. 정성과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수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상품 촬영, 페이지 관리, 고객 응대까지 모든 걸 직접 했죠.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의 만족스러운 리뷰를 볼 때마다 힘이 났죠. 한 고객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옷 너무 예뻐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했어요. 다음에 또 주문할게요. 수진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제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런 작은 소통들이 쌓여서 단골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패션 블로거가 수진의 쇼핑몰을 방문했습니다. 그 블로거는 팔로워가 5만 명이 넘는 인플루언서였죠. 블로거가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사장님 쇼핑몰 제품이 정말 예쁘네요. 협찬 가능할까요? 리뷰 올려드리고 싶어요. 수진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정말요? 영광입니다. 어떤 제품을 보내드릴까요? 블로거가 말했습니다. 신상 원피스랑 블라우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며칠 뒤 블로거가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사진도 예쁘게 찍고 상세한 리뷰도 함께였죠. 그날 하루 만에 주문이 10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죠. 지혜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실화예요? 하루에 100건이라니. 지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더 크게 성장할 거예요. 수지는 밤새도록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죠.
그달 수진의 매출은 1,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수익도 500만 원 이상이었죠. 수진은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시는 아버지와 반찬 가게를 하시는 어머니께요. 수진이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제가 이제 돈 좀 벌게 됐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구나. 정말 대견하다. 아버지도 뭉클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잘했어. 내가 자랑스럽다. 수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죠. 5개월째 되던 달 수진의 쇼핑몰은 지역 신문에 소개됐습니다. 기자가 수진을 인터뷰했죠. 맨몸으로 다시 시작해서 성공하신 비결이 뭐예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걸음씩 나아가면 길이 보여요.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뭔가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수진의 쇼핑몰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죠. PD가 말했습니다. 재기 성공 사례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어요.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괜찮을까요? PD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충분히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이야기예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수진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됐습니다. SNS 팔로워는 10만 명을 넘었고 매출도 폭발적으로 늘었죠. 6개월째 되던 달 수진의 월 매출은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순수익도 2천만 원 이상이었죠.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반년 전만 해도 고시원에서 컵라면을 먹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성공했다니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나타난 거죠. 어느 날 오후 수진의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오키였죠. 수진아, 정말 너야? 신문에서 봤어. 정말 대단하더라. 수진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를 아셨어요? 오키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여기가 내 사무실이구나. 정말 잘 됐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수지는 속으로 의심스러웠지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차라도 드릴까요? 오키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한 잔 주렴. 그런데 수진아, 우리 교회 권사님들한테 너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오키가 거들먹거리며 설명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거든. 권사 모임에 한번 나와줄 수 있지? 수지는 어이가 없었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키가 나간 후 수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시어머니의 진짜 목적이 뭘까 의심스러웠죠. 그날 밤 수지는 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지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돈 때문인가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지혜가 조언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만나실 때마다 녹음해 두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증거를 남겨둬야겠어요. 수진은 시댁 식구들의 접근에 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문자 메시지도 꼼꼼히 보관했죠. 드디어 수진의 복수 계획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신우이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언니, 진짜 잘 됐네. 나도 신문 기사 봤어.
수진이 덤덤하게 답했습니다. 서연 씨도 안녕하세요. 서연이 커피를 주문하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언니한테 부탁이 있어. 부동산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투자금이 필요해. 수진이 관심을 보이는 척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서연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돼.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투자야. 언니도 돈 벌 수 있어. 수지는 속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가요? 자세한 설명 들어볼게요. 서연이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강남에 새로 개발되는 지역이 있거든. 거기 땅을 미리 사두면 몇 배는 오를 거야. 수진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한 정보인가요? 서연이 자신만만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부동산 하는 사람이잖아. 이런 정보는 귀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계약서 좀 자세히 볼게요. 서연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 개발 계획이랑 예상 수익률까지. 수지는 속으로 의심했지만 관심 있는 척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돼. 일주일 안에 결정해줘. 며칠 뒤에는 남편 민호까지 나타났습니다. 여보 정말 놀랐어.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 수진이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때는 내가 어리석었어. 수진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어. 우리 함께 새 집도 사고 새 출발하자. 수지는 남편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가 계산서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여보 쇼핑몰 수익이랑 내 적금 합치면 가능해. 여보 쇼핑몰 수익이랑 내 적금 합치면 가능해. 15억짜리 아파트야. 수진이 어이없어 하며 말했습니다. 15억이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다고요? 민호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여보가 사업 확장하고 대출 받으면 돼. 나도 최대한 보탤게. 수지는 민호의 속셈을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민호가 설득했습니다.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 절대 손해 안 봐. 우리 미래를 위해서야. 수진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죠. 민호가 조급해하며 말했습니다. 너무 늦으면 기회 놓쳐. 지금 아니면 언제 집을 사겠어? 한편 지혜는 시댁의 과거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뒤지다가 중요한 발견을 했죠. 3년 전 부동산 투기 관련 기사에 김옥희의 이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지혜가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중요한 걸 발견했어요. 시어머니가 불법 대출받아서 부동산 투기했던 기록이 있어요. 수진이 놀라며 답했습니다. 정말요? 어떤 내용인데요? 지혜가 설명했습니다.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땅을 샀다가 손해를 봤어요. 그때 빚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수진이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제 돈을 노리는 거군요. 지혜가 조언했습니다. 더 조심하세요. 아마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예요. 이때 수진은 사무실에 숨겨진 녹음기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혜의 도움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몰래 장치를 달았죠. 며칠 뒤 서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언니 결정은 했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수진이 고민하는 척하며 답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서연이 서류를 꺼내는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몰래 다른 서류와 바꿔치기 하는 거였죠. 녹음기가 이 모든 장면의 소리를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새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여기 최종 계약서야. 사인만 하면 돼. 수진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서연이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같은 거야. 그냥 정리만 다시 한 거야. 수지는 서연이 계약서를 조작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더 생각해 볼게요. 서연이 초조해하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그날 밤 수진과 지혜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과거 신문 기사까지 완벽한 증거가 모였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만나봐야겠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해야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제대로 응징해야죠. 지혜가 조언했습니다. 조심해야 해요.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수진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는 달라졌어요. 절대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수진은 결혼 반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반지 안쪽에 새겨진 날짜를 유심히 들여다봤죠. 2021년 3월 15일. 이 날짜가 뭔가 중요한 단서일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휴대폰을 꺼내 날짜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 3월 15일은 오키가 불법 대출을 받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민호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어? 수진은 지혜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엄청난 걸 발견했어요. 반지의 날짜가 불법 대출 날짜랑 똑같아요. 지혜가 놀라며 답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적인 결혼이었다는 거잖아요? 수진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저를 완전히 이용한 거예요. 결혼도 사랑도 다 거짓이었어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겠어요. 이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예요. 수진이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울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을 세상에 다 폭로할 거예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창문을 바라보며 복수를 다짐했죠. 이제 시작이야. 그들이 저지른 죄를 모두 밝혀낼 거야. 며칠 뒤 수진은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지혜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죠. 변호사 이정민이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네요. 녹음 파일도 선명하고 신문 기사도 명확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이정민이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사기와 위조 문서, 협박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지혜가 추가 자료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주세요. 3년 전 불법 대출 기록이에요. 이정민이 기록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을 속인 거잖아요. 수진이 답했습니다. 그때 일은 저도 몰랐었어요. 결혼 후에야 조금씩 이상한 점을 느꼈죠. 이정민이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들을 모두 연결하면 더 큰 그림이 나와요. 체계적인 사기 행위로 볼 수 있거든요. 지혜가 질문했습니다. 언론 보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정민이 조언했습니다. 소송 접수 직후가 좋겠어요. 여론의 관심을 끌어야 상대방도 함부로 못해요. 수진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주세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사무실을 나온 후 수진과 지혜는 카페로 갔습니다. 수진이 반지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봤죠. 지혜 언니 이 반지 날짜가 계속 신경 쓰여요. 지혜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이 날짜가 특별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아니고
사귄 날도 아니에요. 지혜가 반지를 자세히 봤습니다. 2021년 3월 15일이네요. 혹시 이 날짜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수진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사귀기 전이었는데요. 아, 잠깐만요. 지혜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이 날짜가 불법 대출받은 날과 같을까요? 수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지혜가 자료를 뒤지더니 소리쳤습니다. 맞아요. 정확히 같은 날이에요. 2021년 3월 15일이 은행 대출 계약일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민호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대출받은 날을 기념하려고 반지에 새긴 것 같아요. 수진이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요. 처음부터 저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지혜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봐요. 대출 보증인 명단에 수진 씨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수진이 기절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그럼 아버지도 속은 거예요? 지혜가 자료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네. 가짜 서류로 보증을 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몰랐을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까지 이용했다니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지혜가 수진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완벽하게 복수할 수 있어요. 그날 밤 수진은 부모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3년 전에 보증을 선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보증이요? 아, 그때 민호가 부탁하더라고. 사업자금이라면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수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가짜였어요. 불법 대출이었다고요. 아버지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그럼 우리가 속은 거야? 수진이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 모두 이용당한 거예요. 어머니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 다짐하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해결할게요. 며칠 뒤 이정민 변호사가 소송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위조 문서 작성, 협박 등 여러 혐의였죠. 동시에 지혜는 언론사에 모든 자료를 넘겼습니다. 방송국 기자가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특종이네요. 시청률 나올 것 같아요. 지혜가 부탁했습니다. 피해자 보호는 꼭 신경 써주세요. 기자가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죠. 가해자들만 집중적으로 보도할게요. 신문사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도 일면 톱기사로 다룰 예정이에요. 사회적 파장이 클 것 같거든요. 수진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큰 일이 될 줄 몰랐어요. 지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이들의 위선을 모두 폭로할 거예요. 그 사이 시댁에서는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감지했습니다. 오키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수진이가 뭔가 이상해. 요즘 너무 조용하잖아. 서연이 불안해하며 답했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가 들킨 걸까요? 오키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민호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갑자기 연락을 안 받아. 뭔가 이상해. 서연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수진이가 우리를 의심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답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바보 같은 년이 뭘 알겠어? 하지만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이 배달됐을 때 시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오키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뭐야? 사기라고? 우리가 언제 사기를 쳤다고?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큰일이에요. 증거도 다 있다고 나와 있어요. 민호는 허탈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완전히 당했구나. 수진이가 우리보다 한 수 위였어. 그들은 이제 수진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상대였던 거죠. 재판 당일 아침,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가득 찼습니다. 수진은 차분한 표정으로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시댁 식구들은 불안한 얼굴로 피고석에 앉았죠. 재판장이 입장하며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기 및 위조 문서 작성 혐의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부터 발언하세요. 이정민 변호사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는 4가지 핵심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고들의 음성 녹취록입니다. 법정에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오키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죠. 3천만 원 정도면 권사님들 사이에서 체면이 서겠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복 받을 일인데 왜 그래? 서연의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3천만 원 정도면 돼. 수익률도 좋고 안전한 투자야. 언니도 돈 벌 수 있어. 민호의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여보가 사업 확장하고 대출 받으면 돼. 나도 최대한 보탤게. 강남 집값은 계속 올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정민이 2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번째는 위조 계약서 사본입니다. 피고 김서연이 진짜 계약서와 바꿔치기 한 가짜 문서예요. 서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건 위조가 아니에요. 그냥 정리만 다시 한 거라고요. 이정민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3번째 증거를 보시죠. 녹음 파일 분석 결과입니다. 전문가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피고 김서연의 음성 분석 결과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특징적인 패턴이 여러 차례 발견됐습니다. 오키가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재판장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4번째는 3년 전 불법 대출 기록입니다. 피고들의 과거 범죄 행위가 담겨 있어요. 지혜가 증인석에 서서 증언했습니다. 3년 전 피고 김옥희는 가짜 소득 증명서로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때 보증인으로 원고의 아버지를 속여서 이용했어요. 오키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이정민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은행 대출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 김민호가 원고에게 준 반지에 새겨진 날짜가 불법 대출 계약일과 정확히 일치해요. 민호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우연의 일치예요. 의미 있는 날이라서 새긴 거라고요. 이정민이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증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언론들이 실시간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맨몸으로 쫓아낸 며느리가 성공하자 돈을 뜯어내려 한 시댁의 실체가 법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정말 뻔뻔하네. 저런 사람들이 교회 권사라고? 며느리가 성공하니까 갑자기 착한 척하는 게 역겹다. 사회적 개망 서비스에서도 이 사건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죠. 재판이 재개되자 피고 변호사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단순히 가족 간의 화해를 원했을 뿐입니다. 이정민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화해라면 왜 위조 문서를 만들었나요? 왜 가짜 투자 이야기로 속이려 했나요? 오키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수진이를 도우려고 했어요. 교회 헌금도 복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이때 새로운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오키가 다니던 교회의 목사였죠. 목사가 증언했습니다. 피고 김오키는 실제로는 교회 건축 헌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새 예배당 건축 계획이 없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오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목사가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거짓 증언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재판장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므로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사기 혐의로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립니다. 수진이 승소한 순간 법정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수진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재판이 끝난 후 파장이 시작됐습니다. 오키가 다니던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회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권사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서연의 부동산 사무소에도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위조 문서 작성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세요. 민호가 다니던 회사에서도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인사팀장이 민호에게 통보했습니다.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었으므로 직위 해제 및 대기 발령 처분합니다. 며칠 뒤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죠. 수지는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수진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힘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수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큰 사업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날 저녁 수진은 지혜와 함께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드디어 복수를 완성했네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지혜가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는데 뭔가 허전해요. 이게 끝이 아닌 것 같아요. 지혜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만으로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죠.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시댁 식구들의 몰락은 완전했습니다. 오키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동네에서도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저 사람이 며느리 돈 빼앗으려던 그 권사 아니야? 정말 뻔뻔하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교회 사람이면서 말이야. 오키가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지만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도 이웃들이 피하듯 행동했습니다. 서연의 부동산 사무소는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고객들이 모두 떠났고 새로운 계약도 들어오지 않았죠. 사무실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서연이 빈 사무실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정말 잘못했나 봐. 언니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몰랐어. 민호는 회사에서 대기 발령을 받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아내한테 사기친 거 맞지? 뉴스에 나왔잖아. 가족이 저러니까 믿을 수 없어. 민호가 책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를 너무 얕봤구나. 완전히 당했어. 이제 취직도 힘들 것 같아. 회사 내부에서도 그의 평판은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인사팀에서는 조기 퇴직을 종용하는 분위기였죠. 한편 수지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마음이 홀가분하지 않았죠. 매일 밤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혜가 사무실에 찾아와서 물어봤습니다. 기분이 어때요? 시원하죠?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생각만큼 시원하지 않아요. 뭔가 허전해요. 복수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네요. 지혜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복수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해요.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분노는 사라졌는데 목표도 없어졌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해봐요. 여성 창업 지원센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 수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수진 씨가 겪은 고통을 의미 있게 승화시키는 거죠.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그런 분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힘들 때 도움받고 싶었던 마음 말이에요. 지혜가 격려했습니다. 수진 씨 같은 사람이 도와준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진짜 가족 같은 따뜻함을 줄 수 있을 거고요. 며칠 뒤 수진과 지혜는 변호사와 함께 센터 설립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희망 창업 지원센터라는 이름 어때요? 희망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로요. 수진이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좋네요. 희망을 주는 센터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절망했던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요. 지혜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매년 50명씩 창업 지원금을 제공하고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해요.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라 정서적 지원도 함께요. 수진이 추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쇼핑몰 체험 프로그램도 만들어요. 여성들이 직접 온라인 사업을 체험할 수 있게 해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센터 설립 과정에서 수진은 과거의 아픈 기억을 털어냈습니다.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아이가 있었어요. 시댁에서 스트레스 받을 때요. 지혜가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정말요? 지금 어디 있어요?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답했습니다. 시댁의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했어요. 임신 5개월째였는데요. 그때 오키 어머님이 계속 트집을 잡고 서연 씨도 무시했거든요. 지혜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런 고통까지 겪으셨다니요.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픔을 다른 여성들을 위해 쓰고 싶어요. 지혜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의미 있는 일이에요. 분명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센터가 정식으로 설립되자 언론의 관심도 이어졌습니다. 기자가 수진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복수 후에 지원센터를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복수만으로는 마음이 치유되지 않았어요. 누군가를 도우면서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었어요. 기자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시댁 식구들을 용서할 생각은 없나요? 수진이 잠시 생각하고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른 문제예요. 용서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한 거고 화해는 그들의 진정한 반성이 있어야 가능해요. 한편 시댁 식구들도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키가 동네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복지관 직원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이세요? 오키가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네.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너무 잘못 살았거든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그 유명한 사건의 당사자세요? 오키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잘못했어요. 속죄하고 싶어요. 며느리한테 용서받고 싶고요. 서연도 작은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일 정말 성실하게 하시네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믿을만해요.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답했습니다. 제가 너무 탐욕스러웠어요. 돈만 생각했죠. 이제라도 바르게 살고 싶어요. 민호는 새로운 직장을 찾지 못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죠.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하다가 우연히 수진의 사무실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민호가 멀리서 사무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잘못했구나. 수진이한테 너무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몇 달 뒤 수진의 희망창업지원센터는 첫 번째 지원자들을 만났습니다. 30명의 여성 창업 희망자들이 선발됐죠. 첫 오리엔테이션 날 수진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한 지원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신문 기사 봤어요.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저도 사장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지원자들에게는 창업 자금 3천만 원과 함께 6개월간의 집중 멘토링이 제공됐습니다. 수진은 직접 매주 강의를 하며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수했죠. 수진이 강의실에서 말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예요. 고객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대하세요. 한 수강생이 질문했습니다. 사장님은 제일 힘들 때 어떻게 버티셨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복수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분들을 돕는 게 더 큰 힘이 돼요. 진정한 행복은 나눔에서 온다는 걸 배웠거든요. 3개월이 지나자 지원자들의 사업이 하나둘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발생하고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수진은 진정한 보람을 느꼈죠. 한 지원자가 수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처음으로 월 500만 원 매출을 달성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시작이에요. 더 크게 성장할 거예요. 센터는 점점 유명해졌고 언론에서도 주목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제안했죠. PD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복수에서 나눔으로 변화한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자 수진은 또 한 번 화제가 됐습니다. 전국에서 지원 신청이 쏟아졌고 센터를 확장해야 할 정도였죠. 1년이 지난 어느 날 수진은 놀라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키가 센터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였죠. 수진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만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가 조언했습니다. 수진 씨가 결정할 일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며칠 뒤 수진은 오키를 센터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오키는 예전과 달리 초라한 차림이었죠. 오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수진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하시면 뭐 하세요? 오키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알아.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요즘 복지관에서 봉사하면서 많이 깨달았어. 수진이 오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진짜 변했는지는 시간이 증명할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 남은 인생 바르게 살겠어. 오키가 나간 후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증오는 사라졌지만 완전한 용서는 아직 멀게 느껴졌죠. 그해 연말 수진의 센터는 첫 번째 수료식을 열었습니다. 30명 전원이 창업에 성공했고 평균 월 매출 300만 원 이상을 기록했죠. 수진이 수료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도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수료생들이 박수를 치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수료생이 대표로 인사말을 했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수료식이 끝난 후 수진과 지혜는 센터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죠. 지혜가 말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았어요. 복수에서 시작했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났네요. 수진이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원망에서 완전히 벗어났거든요. 지혜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수진 씨 곁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진짜 가족 같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것 같아요. 지혜 언니 같은 분이 진짜 가족이죠. 두 사람은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지원자의 문의 메시지였죠. 사장님, 저도 도와주실 수 있나요? 남편한테 쫓겨나서 갈 곳이 없어요. 수진이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센터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가 받은 고통을 다른 사람들의 희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수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내 복수는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다.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 그게 내 인생의 진짜 목적인 것 같다. 시댁에게 당한 일은 잊을 수 없지만 용서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롭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지혜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좋은 소식이에요. 정부에서 센터 확장 지원금을 승인했대요. 수진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지혜가 축하하며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당신은 이제 진짜 성공한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진짜 성공은 이제부터예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수진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하루가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